안녕하세요. 기업회생 파산 전문 권용민 변호사가 채권 신고와 상계에 관하여 작성한 내용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회생 절차에서의 상계 요건과 상계를 위해 회생 채권을 신고해야 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상계는 서로 채권과 채무를 가진 당사자가 같은 금액의 범위에서 서로의 채권과 채무를 소멸시키는 제도입니다. 회생 절차에서도 일정한 요건 아래 상계가 허용됩니다. 회생 채권자가 상계를 할 경우 자신의 채권이 자동채권, 채무자의 채권이 수동채권이 되며 두 채권이 상계할 수 있는 상태를 상계적상이라고 합니다. 채무자회생법은 회생 절차 개시 당시 채무자에게 채무를 부담하는 회생채권자나 회생담보권자에게 상계를 허용합니다. 자동채권과 수동채권이 신고기간 만료 전까지 상계적상에 이르면 채권자는 그 기간 안에 회생 절차에 의하지 않고 상계할 수 있습니다. 상계권은 채권 신고기간 만료 전까지 법원이 아니라 관리인에게 행사해야 합니다. 수동채권의 변제기 도래 여부는 상계권 행사와 무관합니다. 반면 자동채권은 신고기간 만료일까지 변제기가 도래해야 하고 같은 기간 안에 상계의 의사표시도 해야 합니다. 이러한 자동채권의 변제기 요건과 관련하여 회생과 파산에서 다르게 취급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파산에서는 파산 선고로 기한부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한 것으로 보지만 회생에서는 개시 결정만으로 기한부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한 것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회생 절차에서는 자동채권은 신고기간 만료일까지 변제기가 실제로 도래하고 상계의 의사표시도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상계를 하기 위해 회생채권자가 자동채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해야 하는지가 문제됩니다. 상계적상을 갖추고 기간 안에 상계의 의사표시까지 하더라도 채권 신고가 별도의 요건인지가 문제되는 것입니다. 다수설은 채권 신고가 필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상계는 신고기간 만료 전까지 회생 절차에 의하지 않고 할 수 있으므로 자동채권을 신고한 경우로 한정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동채권을 신고하지 않고도 관리인에게 상계할 수 있고 개시 결정 전의 상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다수설과 다른 입장인 것처럼 보이는 판례가 있습니다. 대법원은 한 판결에서 신고하지 않은 채권의 존재를 내세워 상계를 주장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문헌만 보면 채권 신고가 상계의 필수 요건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판결의 사실관계를 보면 의미가 달라집니다. 채권자가 회생채권을 신고하지 않아 회생계획 인가로 이미 실권된 뒤 그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상계하려 한 사안이었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상계를 허용하지 않은 것입니다. 대법원은 후속 판결에서 이 점을 더욱 분명히 하였습니다. 채권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상계가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신고하지 않은 채권이 회생계획 인가로 이미 실권되었다면 그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개시 전에는 회생채권에 대한 절차상 제한 없이 상계할 수 있습니다. 결국 판례가 제한하는 것은 신고하지 않은 채권의 기한 상계가 아니라 회생계획 인가로 이미 실권된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반대로 아직 실권되지 않은 회생채권은 상계를 위해 별도로 채권 신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판례와 다수설은 결론적으로 같은 입장입니다. 신고기간 만료 전 상계적상을 갖추고 적법하게 상계권을 행사한다면 자동채권을 신고하지 않아도 상계할 수 있으며 실무도 이에 따르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회생 절차에서는 신고기간 만료 전까지 상계적상을 갖추고 상계의 의사표시를 해야 합니다. 상계를 위해 자동채권을 반드시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회생계획 인가로 이미 실권된 채권은 자동채권으로 상계할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기업회생 파산 전문 권용민 변호사가 작성한
채권 신고와 상기에 관한 내용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